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오늘 정말 반가운 손님 오셨는데요. 우리 존리 대표님, 메리츠의 존리 대표님이 한 몇 달 만이죠, 대표님? 저희가 한 3개월 만인가요? 그렇죠. 한 3, 4개월 됐죠. 예. 다시 이렇게 모셨습니다. 요즘 아주 활동이 왕성하신데요. 정말 처음에는 이 한국 사람들에게 올바른 주식 투자 문화를 이렇게 뿌리 내린다는 게, 씨를 뿌린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동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예, 아시겠지만 처음에 8.15에 같이 촬영했을 때 악플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아, 그때 힘들었죠. 예, 그래서 주식 투자를 어떤 도박으로 생각했고, 주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새는 굉장히 긍정적인 댓글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감동적인 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다. 이 정도 월급 가지고 내가 노후 준비에 갈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길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돈이 일하게 한다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다. 그래서 보람도 느끼고요. 근데 아직은 갈 길이 멀어요.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 일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거든요. 예. 예, 맞아요. 저도 존리 대표님을 처음 뵙고 말씀을 나누면서, 자본주의? 그러니까 돈이 일하게 하는 그러한 생각을 처음으로 그때 가져봤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참 많은 주식 투자와 관련된 어떤 경제적 관념을 이렇게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좀, 재밌는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저는 이렇게 요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투자와 관련해서 한국 사람들, 우리 이제 방송, 뭐 여러 가지 투자 방송이 나가고 하니까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한국 사람들의 특징, 투자와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인드,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뭐 유태인, 미국 사람, 뭔가 차이가 있을까? 아니면 다 사람의 심리는 다 누구나 이렇게 급하게 좀,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다 있는 건가? 뭐 좀 이렇게 궁금하더라고요. 네네. 일단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일본에 대해서는 좀 많이 말씀 나눴으니까, 네네네. 유태인이나 미국의 본토 사람들, 그리고 한국 사람과의 차이가 좀 있을까요? 있죠. 근데 가장 큰 차이는 그런 것 같아요. 돈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노골적이에요. 돈에 대해서. 돈을 좋아하는 거를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돈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돈을 좀 안 좋아하는 척하고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아주 노골적이죠. 내가 돈 벌고 싶어 하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유태인들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영리하다 그럴까요? 돈에 대해서 자녀들한테 어떻게 가르치고, 그리고 돈을 예를 들어서 돈을 소중하게 하는 걸 가르친다든가, 그리고 아이들한테 돈을 버는 거를 가르쳐 주는 방법이라든가, 좀 그런 게 있고요. 한국은 이상하게 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를 꺼려해요. 그러니까 돈을 예를 들어서 어떤 계약을 맺는다든가 할 때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서로 피하죠. 그러다 보니까 계약서도 별로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동업을 한다든가 그럴 때 뭐 잘 되면은 뭐 그때 알아서 하지, 이런 식의 이제 막연한 게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돈에 대한 교육을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때 이제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하죠. 돈에 대한 태도가 다 틀린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주식에 대해서도 하는 방법은 다 비슷하게 하죠. 중국 사람들도 주식을 되게 좋아하고요. 근데 이제 영리하게 하느냐, 누가 더 현명하게 하느냐, 그 차이는 글쎄 어떻게 일반하기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한국이 가장, 그걸 에코리 컬처라고 그러는데요. 주식에 대한 태도, 주식을 대하는 태도가 한국이 일본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죠. 네. 그러니까 올바른 투자, 뭐라 그럴까요? 올바른 투자라고 할까? 투자 문화라고 할까? 방법이라고 할까?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냥 대표님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그냥 평범한 우리 직장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월급장이에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주식을 투자하시겠어요? 굉장히 어렵지만 간단해요. 그러니까 룰을 정하는 거예요. 아, 룰을. 네, 그러니까 내가 월급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럼 네. 지금부터 어떻게 할까? 룰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의 10%는 무조건 내 노후를 위해서 쓰인다는 룰을 정하는 거죠. 근데 더 부자가 되고 싶고 더 노후 준비를 빨리 하고 싶으면 10%가 아니라 15%가 되겠죠. 아, 퍼센티지를. 그렇죠. 그걸 무조건 정하는 거예요. 10%는 무조건 내 돈이 아니다. 이 돈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해서 30년 후에 이 돈이 나의 노후를 책임질 거다. 그런 생각이죠. 그게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 룰을 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길로 가고 있는지 부자로 가고 있는지. 근데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해본 사람과 생각을 해본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죠. 생각 안 해본 사람은 어떻게 되겠지. 그렇지만 항상 마음에는 불안하죠.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정말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실제로 액션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학교로 가면 예를 들어서 시험이 한 달 후인데 내가 매일매일 조금씩 시험 공부하면은 좀 마음이 덜 불편한데 계속 놀면서도 불편하죠. 내 시험 공부 안 했으면 똑같아요. 노후 준비도. 그러니까 일정 부분 내 월급의 일정 부분을 적건 크건 10%부터 시작하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대표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 주식 투자는 노후 준비를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그냥 뭐 말씀하신 대로 10%가 됐든 15%가 됐든 그냥 꾸준히 없는 셈 치고 그렇죠. 이제 하라는 말씀이신데. 네, 예. 근데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내가 어떤 목돈이 생기든 뭐 이런 걸 가지고 아니면 저금을 해서 2년 후, 3년 후에 집을 사는데 보태려고 아니면 뭐를 하는데 보태려고 이걸 좀 불려서 그동안 이런 식의 생각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많은 게 아니라 대부분이죠. 대부분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내가 노후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찾는다 이 생각이 아니라 사실 그래, 한 2, 3년 후 그러니까 길어야. 생각의 변화가 필요해요. 너무너무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사람들 재테크라고 그러잖아요. 네. 재테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식 투자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위험한 걸 왜 해?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좀 정보를 알아갖고 빨리 벌어서 내가 1억 갖고 시작해서 한 3억 만들어갖고 그걸로 이제 집도 사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재테크가 아니고 노후 준비의 가장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위험한 게 아니고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월급이 300만 원이건 500만 원이건 세금 제하고 나면 별 차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월급의 10%나 20%를 꾸준하게 투자한 사람과 투자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거든요. 그게 복리의 원리예요. 제가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사람들은 거기에 굉장히 아직도 너무나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해요. 주식을 안 된다. 그게 이제 가장 안타깝게 되고 그 결과 한국의 노인 빈곤층이 세계 1위인 이유가 그런 거예요. 돈이 일하게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육체로만 일하는 걸 생각하는 사람은 노후 준비가 될 수가 없죠. 내가 자나깨나 누군가가 내 노후를 위해서 준비한다는 거죠. 그게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대표님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항상 그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 뭔가 일반 투자자들은 사람들은 빨리 뭔가 결과물을 얻어서 그 돈 벌었다라는 그 차익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자 원하는데 대표님과 없는 셈 치고 계속 그냥 노후에 찾는 거다 생각하고 몇십 년 후에. 그렇죠. 그게 자본주의의 아주 근본이거든요. 주식이라는 거는 내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왜냐? 기업에 투자하는데 기업은 뭐를 하죠? 계속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창출하려고 하는데 내가 투자를 했을 때 그렇게 확장성을 보고 투자하잖아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30년 전에 내가 투자했다 그러면 30년 전에 삼성전자는 굉장히 작았지만은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이 됐잖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업을 여러 개 내가 계속 투자함으로 인해서 내가 30년 후에는 그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커질 거니까 거기에 내가 그 회사가 얻는 이익의 일부분을 내가 공유한다는 거죠.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주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기간에 뭔가 이익을 얻고자, 그러니까 단기간에 얻으려면 단기간에 어떤 결과를 보여줄 만한 어떤 주식 종목으로 또 이렇게 쏠릴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얘기하면 제가 그 누차 얘기하지만 주식은 동업하는 걸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친구랑 동업했을 때 친구가 만약에 그 동업한 그거를 만약에 커피숍을 차렸어요. 근데 네. 그 친구가 커피숍 운영해요. 그리고 매일 찾아가서 야, 너 왜 커피숍에 돈 못 벌어? 넌 매일매일 그냥 쫓아가서 그 친구한테 그러면 친구가 아마 돌아버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저 커피숍이 잘 되면 야, 우리 2호점도 내자. 3호점도 내자. 그렇게 해서 부가 늘어나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많이 그 비유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나무를 심는 거랑 똑같아요. 처음에 나무를 심었을 때는 한 그루, 두 그루밖에 안 되지만 그게 어느덧 10년 지나니까 숲을 이루잖아요. 지극히 간단한 거예요. 근데 시작한 사람과 시작하지 않는 사람의 그 결정적인 차이죠. 근데 한국에서는 지극히 잘못된 주식 투자 잘못된 거를 계속 사람들이 그렇게 습득했어요. 연습국에서도 보면 대사가 저 집 주식하다 망했대. 맞아요. 또 전문가들도 퇴직금 날렸다 그러고. 그리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게요. 그거는 주식 투자가 잘못된 게 아니라 주식에 대한 시각이 잘못된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경제학과 교수님이신데 노준비라 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10개 중에 하나가 주식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막 안타까운 거예요. 왜 저렇게 가르쳐 줄까? 그러니까 지금 뒤죽박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대한민국의 노준비가 가장 안 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고 긴 악목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유자금으로 투자해야 되고, 그런 기까지 그 아주 그 근본적인 몇 가지 그게 있죠. 그게 다 부자 될 수 있는 거예요. 워런 버핏도 그렇게 했고, 전 세계 부자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부자는 천천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이 세계 강대국이고 항상 성장하는, 미국이 성장하는 대로 세계가 움직이니까 미국에서 1등하면 세계 1등이 되는 거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시장도 작고 내수 시장도 작고, 그런데 이제 좀 뭔가 분위기에 편승해서 납품하거나 아니면 하여튼 그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는 어떤 을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성장하는 데는 한도가 있다. 삼성전자는 좀 특별한 케이스고,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어요. 동의할 수가 없는 게, 그러면 이스라엘 기업들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저는 한국처럼 이렇게 포텐셜이 많은 나라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처럼 그렇게 다양한 인더스트리가 있는 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선박, 철강, 제조업, 그 다음에 또 인터넷 기업, 또 많은 창업 기업, 엄청나게 다양한 기업들이 한국에 다 포진돼 있어요. 근데 한국이 결정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잘못된 거는 금융이에요. 다 좋은데 돈이 일하게 하는 거를 안 가르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동과 자본이 어느 한 국가의 노동과 자본이 있잖아요. 한정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돈이 어떻게 써야 될까?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유연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유연성이 절대적인 나라죠. 그래서 부가가치가 높은 대로 저절로 그 돈이 흘러가게 하는 시스템이에요. 물이 흘러가는 건 똑같죠. 일본이 최악이죠. 일본은 그 많은 돈을 벌어서 어디로 들어갔죠? 부동산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저렇게 망하는 시스템이 되고 미국은 잘 되는 이유가 자본과 노동이 돈이 많이 버는 데로 가는 거죠. 그게 꽃이 금융이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제조업이었죠. 철강 만들었죠. 네. 배 만들었죠. 그 다음에 부가치 있는 게 뭘까요? 금융이에요. 서비스업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거기에 지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돈도 안 가르치고, 금융업은 주식 같은 거 하는 게 아니라고 가르치고,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게
자페니피케이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일본을 닮아가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국도 지금 조금 이따 저한테 질문하실지 모르지만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는 용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식에 투자하는 건 안 하죠. 일본이 정확하게 그렇게 했죠. 부동산에 투자할 정도로 주식에 투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기업이 나오고 우리 아이들이 뭘 해야 돼요? 창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돈이 들어가야 돼요. 한국이 지금 잘못된 게 교육 시스템, 그다음에 잘못된 투자, 잘못된 금융에 대한 지식이죠. 그 금융 문명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금융 문맹이라는 것이 이제 사실은 그 주식 투자하지 말자라는 어떤 그 선입관, 잘못된 편견이 생기게 된 거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 대표님 말씀은 주식 투자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주식 투자를 하는 그 사람들의 방법이나 마인드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러면 이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주식에 투자했다면, 만약에 30년 동안 주식에 투자했다면, 네. 30년 동안 부동산에 투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비교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금융감독원에서, 한국거래소의 자료가 있어요. 네. 그래서 30년 동안 투자했을 경우에 1982년에 주식에 100만 원을 투자했다 그러면 지금 약 2,893만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2012년도로요. 네. 근데 채권에 투자했으면 1,700만 원. 그때 이제 채권 이자율이 높았으니까요. 예금을 했으면 뭐 870만 원. 부동산에 있으면 제일 낮아요. 52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왜 부동산은 투자하면 잘 됐다고 사람 착각을 할까요? 부동산은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기다렸더니 5배가 되더라. 그러니까 부동산 역시 그래. 근데 진짜 보면요. 제일 돈 못 버는 게 부동산이에요. 정확하게 일본이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80%의 돈이 은행 예금과 부동산에 들어간 거니까 돈이 일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저 일본이 저렇게 잘못되는 방향으로 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뭐냐면 일본에서 획기적인 기업이 안 나타나요. 왜냐면 그런 데에 돈이 들어갈 게 막혀 있거든. 부동산에만 들어가 있는 거죠. 부동산은 절대로 일하는 돈이 아니에요. 확장성이 없잖아요. 간단히 얘기해서 50평짜리 50년 전에 샀는데 그 5,000평 되나요? 간단하죠? 네. 그러면 대표님 요즘 세상이 참 많이 빨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1, 20년 전만 해도 뭔가 아날로그적인 혹은 뭐 조금 더 발전한 인터넷 세상 요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4차 산업이니 뭐니 해가지고 너무나 휙휙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트렌드가. 네. 산업도 그렇고.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도 그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셀러리맨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주식 투자라고 확신하시나요? 그건 언제든지 그렇죠. 주식은 항상 기회가 있죠. 왜냐하면 그 자본주의의 근간입니다. 결국은 전 세계 부자가 어떤 사람들이죠?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빌 게이츠도 그 주식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죠. 워런 버핏도 주식 가격이 올라가서 그 부자죠. 그렇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에서도 그 부자가 되고 싶다면 주식 투자는 필수다. 그렇죠.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위험한 게 부동산에 들어가는 돈이 그 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주식이죠. 네, 그렇군요. 주식이나 아니면 주식하기 힘들다 그러면 펀드에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을 이용해야 된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내 육체로만 일하는 거는 내가 절대로 그거 갖고 놓아주면 안 되죠. 왜냐면 육체는 늙기 때문에 그렇죠.